다양한 교회들이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형님 일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치, 한 10년 정도 됐지, 네. 벌써. 맞아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교회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건물이 너무 낡은 교회라던가. 맞아, 보통 노후화된 교회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이 노후화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는 말 그대로 건물이 낡아서 노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노후화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먼저는 그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는 보통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머물고 있던 공간을 새롭게 고쳐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이렇게 건물이 낡아서 내가 있던 곳을 고쳐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면 한 2, 30년 정도 불편하지 않게 그 공간들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거를 뭐 리모델링, 뭐 인테리어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2, 30년 전의 인테리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인테리어하고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야. 특히나 이제 마감재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인테리어 마감재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킨텍스나 이런 데서 박람회 같은 게 하면 항상 찾아가서 이제 마감재 공부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2, 30년 정도 이렇게 노후화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뭐 거의 비슷한 형태의 뭐 인테리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이제 공간들로 구성되어져 있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냥 대의 예배실 하나 정도, 아니면 뭐 목사님이 머물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목양실 정도, 이 정도가 거의 전부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노후화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정서적 노후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이거는 뭐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흔히들 하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 화장실을 둬야 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는 거를 뭐라 해야지, 좀 사치스럽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지. 그리고 방음 같은 경우도 요즘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음을 하는데 예전에는 방음 같은 것들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상가에 위치한 교회들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상가들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새로운 곳에 실직을 하러 가서 이제 부동산 업자나 아니면 건물주들을 만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고 물어봐. 그럼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데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방음을 하지만 그 예전에 2, 30년 전에 했던 교회 인테리어에서는 그 방음을 지금처럼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 경우에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좋은 환경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거를 뭐 너무 얘네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나고 자랐단 말이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중 화장실을 보고 감탄할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야. 어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환경에 대한 기준 자체가 높아진 그렇지. 거죠. 예전에는 뭐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 이 정도도 괜찮아에 대한 기준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교회가 요즘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원하는 교회 공간 구성이 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좀 정서적 노후화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소비했다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젊은 세대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시간과 공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구성하는 거지. 그렇게 정서적으로 노후화된 교회들은 또 정서적으로 지금 세대의 정서에 맞게끔 공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 다른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 지속 가능한 목회 혹은 지속 가능한 교회라는 말로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하고 다녀. 막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 코로나를 지나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고, 문을 닫진 않았지만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한 목회, 교회를 이어갈 건가? 유지할 수 있을 그렇지, 거라고요.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 뭔가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속 가능한 목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나는 진짜로 많이 있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뭐 예배 때 모여서 잠깐 모여서 한두 시간 예배당을 사용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 공간이 이제 사용돼 왔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오기를 좀 꺼려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문턱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교회이지만 우리가 뭐 어떤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제 어필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교회의 문턱이 낮춰지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좀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 주일학교가 약하고 아이들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직분자분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와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거기에다가 요즘 애들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한강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겠냐. 어떤 업종으로 개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상권이라는 걸 분석하잖아.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머무고 연령대는 어떻고 생활 환경은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좀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아. 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며 우리 교회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연령들이며 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교회의 문턱은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고 좀 더 편안하게 교회라는 공간으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진짜로 실제로 노후한 교회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필요를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인테리어가 나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